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컨덴세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할 이승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그리고 Purpose, Method, 그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ntroduction에서 이제 데이터 컨덴세이션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연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많아져서 이것들을 저장을 하고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계산량이 많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와 비슷하게 그걸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대표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샘플들을 몇 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데이터 셀렉션과 그다음에 코어셋 컨스트럭션, 코어셋 컨스트럭션에서는 허딩이나 랜덤 샘플링과 같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티뉴얼 러닝, 그다음에 액티브 러닝과 같은 논문들이 이전에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들로부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어셋 컨스트럭션에서 이제 코어셋의 중심을 이제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그런 방법들이 되게 휴리스틱하고 시간이 그 최적해를 찾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고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는지에 따른 그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샘플이 그 클래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인포머티브한 이미지를 되게 작은 셋으로 만들어서 그 되게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의 주제와 약간 비슷한데 큰 크기의 데이터셋을 이제 효율적인 몇 가지의 정말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작은 셋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은 이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으로부터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문을 제시했는데요. 인포머티브한 샘플들을 어떻게 합성하는지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것들로부터 작은 셋이지만 여전히 그 높은 일반화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방향으로 더 논문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되게 데이터가 크기가 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어떻게 작은 셋으로 합성을 시킬 수 있는가, 압축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ccuracy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트레인 분류 과정을 학습시킬 수 있는가가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가지의 synthetic 이미지, 그러니까 합성된 작은 이미지 셋으로부터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로 논문을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로는 large 트레이닝 셋, 원래의 트레이닝 셋과 그로부터 새롭게 만들어낸 압축된 셋을 두 가지 셋을 통해서 그로부터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셋으로부터 학습을 하는데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레디언트를 최대한 잘 매칭을 하고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셋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프로포즈 제한된 이제 방법론들에선 이제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라미터 매칭으로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레디언트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에서는 이제 어떻게 large 트레이닝 셋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정보들로부터 small synthetic set, 그러니까 작은 크기의 셋을 합성시키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B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하여서 그로부터 나오는 그레디언트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로스들 매칭시키면서 스몰 신테릭 셋을 결국에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컨덴스 하느냐에 대한 스케치인데요. large T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큰 large scale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대문자 S는 그로부터 얻게 되는 synthetic samples와 레이블의 셋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타 T는 여기서 먼저 T에 대한 로스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 식에서 스몰 L은 이제 text specific loss를 해서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T에 대한 로스를 모두 평균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세타 T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로부터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S로부터 이제 참고로 여기서는 파이 세타 S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S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게 시작하면은 또 그 해당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델이 S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또 세타 S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S는 결과적으로 T에 비해서 T에 비해서 매우 작은 크기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매우 빠르게 되고, 그 목표는 T에서 학습하는 행동 양식을 S에서와 비슷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S 프라임에 대한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최적화된 신테릭 셋을 의미하는데요. T에 가장 비슷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먼저 LT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세타 S를 넣게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세타 S를 이너 룹, 그러니까 LT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세타 S를 넣게 되기 때문에 세타 S는 이너 루프에 속하게 되고,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게 헤비하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파라미터 매칭을 통한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목표는 S에서의 파라미터 스페이스와 T에서의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최종적으로 최대한 비슷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가장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디스턴스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세타 S와 세타 T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S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S와 T에서 학습을 시작할 때 파라미터들이 그 초기 조건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식을 세타 제로에 대한 스페시픽한 식으로 고치게 되었고, 하지만 여기서도 또한 여전히 세타 S를 구하는 과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또한 계산적으로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스페시픽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세타 S를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서 고정된 숫자, 그러니까 고정된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세타 S를 계산을 해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 디스턴스 펑션에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디스턴스 펑션을 구할 때 차수가 아주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적해를 찾는 과정 중에서 로컬 옵티마에 빠지게 될 확률도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fixed number of 스텝을 정하여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limited number, 그러니까 숫자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최적화된 해를 찾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더 학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매칭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의 목표와에서 비슷한 솔루션을 찾게 되고, 그와 뿐만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의 방향을 비슷하게끔 최대한 그 과정마저 학습하게끔 하는 것이 여기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매칭에서는 이전과의 방법과 달리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요. 전에서 말씀드렸던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여기서도 적용하여서 여기서 t는 스텝을 의미하는데요. 이터레이션 넘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다음 평소에 그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K를 1000으로 고정시켜서 모든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처음에 그 이니셜라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세타 제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여기서 large t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large t는 한 클래스에서 이미지를 몇 가지를 뽑아내느냐,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그렇게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large C는 클래스 넘버에 대한 거고, 그래서 미니 배치를 오리지널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미니 배치를 샘플링을 하고 화면이요.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신테릭 셋으로부터 미니 배치를 샘플링을 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S를 점점 더 합성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는 S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컨덴스된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에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의 목표가
이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으로부터 다른 점이 데이터를 좀 더 리얼 루킹하게 사람이 봤을 때 좀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의 결과를 보면은 엠니스트 셋은 조금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사이파10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는데 논문에서는 6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C는 이제 어떠한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컨덴세이션을 진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T에서는 이 모델들로 그 컨덴스된 이미지 셋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표에서는 엠니스트 셋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단계는 2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델들로부터 5가지 신테릭 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셋을 바탕으로 트레인을 하여서 이제 태스크를 하는 때 그렇게 해서 20가지의 랜덤한 모델을 트레인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5개의 신테릭 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개의 모델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비교하는 표는 이제 코얼슨 메서드에 비해서 어떻게 더 진보하게 되었는지, 더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에서는 한 클래스당 50개의 이미지를 추출하여서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을 진행했을 때 가장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얼스 셀렉션 중에서는 랜덤 셀렉션이 10 이미지 한 클래스당 10 이미지와 50개 이미지의 결과로부터 결과 중에 가장 결과가 좋았고, 하지만 헐딩 방법이 코얼스 테크닉에서는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 방법에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애큐러시 자체에서도 높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에 비해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8.1%, 뭐 1.2%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에서는 0.6%, 1.2% 표준 편차가 가장 되게 비교적으로 작은 편임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에 비해서 학습하는데 2배 더 빠른 속도를 보였고, 사이파10 특별히 사이파10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50% 적은 메모리 유세지를 사용했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을 통해서 컨티뉴얼 러닝과 나스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컨티뉴얼 러닝에서 엔드-투-엔드 메소드 같이 결합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때 knowledge distillation을 사용하여서 regularization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얼스 메소드 중에서 평균적으로 헐딩 결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헐딩과 비교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relative accuracy가 의미하는 것은 컨덴세이션을 하기 전에 원래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학습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accuracy가 얼마나 잘 나왔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허링과 비교했을 때 더 데이터 에피션트한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accuracy가 잘 나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로는 총 720 컴넷을 설치 스페이스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은 비슷하지만 코릴레이션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한 퍼포먼스는 홀 데이터셋에 비해서 살짝 안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퍼포먼스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결론은 인포머티브한 이미지를 어떻게 잘 압축하고 컨덴스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로부터 데이터 에피션트하기 때문에 더 모델 컴프레션에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데이터셋 자체의 컴프레션을 진행하는 것은 되게 새로운. 네, 그래서 이게 그 그레디언트 매칭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A라는 영상의 스타일과 여기는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B라는 영상의 콘텐츠를 둘 다 가지고 있는 X라는 합성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랜덤한 신호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에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면은 피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프리트레인 모델의 어떤 레이어에서의 출력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 이미지의 출력 값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건 예를 들어 11번째 레이어다. 11번째 레이어의 특징을 두 개의 차이를 로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죠. 그 그레디언트를 백 프로파게이션 시키면 얘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마찬가지로 콘텐츠 이미지도 동일하게 어떤 그 레이어의 특징 값을 서로 비교해서 이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관점에서 얘를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런